곧 찾아뵙고 결단 요청, 뜨거운 감자,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있고요. 과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조사된, 그러니까 후보 확정 후에 실시된 MBS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MBS 맞죠? 네, 맞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7%, 이준석 후보가 7%의 여론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꽤 벌어지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도 여전히 7, 8%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잘 보시면 같은 조사기관에서 실시했던 이 직전의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 두 후보의 지지율 합보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겁니다. 같은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여론조사에 이 직전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이때는 한덕수 후보가 23, 김문수 후보가 12였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35%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한덕수, 김문수 합치면 35였고요.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40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43,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의 합이 40, 오차범위 내에서 해볼 만한 승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27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준석을 합쳐도 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거 연구하는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했었던 김근식 교수님, 뭔가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캐파가 분명히 컸어요. 합산을 해보면 해볼 만한 선거였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덕수 후보가 없어졌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후보가 선정됐고, 김문수 후보는 후보가 되자마자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말을 뒤집었다라는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지율이 이 한덕수, 김문수를 합쳤을 때보다 못 받고 있다. 이거 뭔가 심각한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선거 초반이니까 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있었던 우리의 기존의 지지율의 총합이라도 가지고 일단 출발을 해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우리가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단일화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07년에 노무현, 정몽준이 단일화해서 앞서가던 이해창 후보를 꺾은 적이 있어요. 대역전극을 벌였죠. 그때가 정확히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2007년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해창 후보 1위 후보였는데 40대 한 중반 정도에 앞서가는 후보였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로 일찍 선출된 노무현 후보는 20% 한 초반대 중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 등장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문에 등장했던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가 20% 중반대를 일약 단번에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40% 중반대 앞서가는 1위에 대해서 2위, 3위가 20% 초중반이기 때문에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가 또 극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바로 되치기가 돼가지고 이게 역전승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 2007년에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나온 MBS 저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도 물 건너 가버렸고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물 건너 가면서 한덕수와 김문수 합친 그 총합이 이번에 어제 나온 건 그 전체보다도 모자라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안 남았는데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해봐야 앞서가는 1위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저 수치만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 효과가 지금은 실효성이 없는 상황까지 내려와 버렸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 당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습니다만 저는 경선의 후과라고 생각해요. 경선이 끝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단일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경선이 끝난 다음에 경선으로 올라온 후보가 바깥에 있는 한덕수 후보랑 합쳤으면은 분명히 단일 효과가 있어가지고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일화도 실패했고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그 다음에 단일화를 통하고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올려온 우리의 그 지지도 가지고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인물로서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법 리스크 효과도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하는 것 플러스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전 전략이 제일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 지금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정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움직이지 않는 우리 지지층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후보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부산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시고 수도권 뭐 TV 토론 전략본부장이기도 하시니까 김문식 교수님 설명 들어보면 답은 자명하네요. 이 MBS 결과 보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도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강제로 후보가 교체됐다라는 것에 대한 동정 여론은 김문수 후보가 받을지언정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뒤바꿨다라는 비판 여론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 이전보다도 못 나오고 있다라는 것, 즉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지지 총합만큼 못 받고 있다라는 건 김 후보가 지금 김무식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한덕수 후보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 하다못해 이준석 후보에게 다 삼고초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앞으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는 결국은 구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게 선거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세력에 이렇게 독재 세력에 반대하기 위한 모든 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 열심히 자기가 후보가 되고자 했던 그 분과 그리고 그 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서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다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지만 후보를 대신해서 선대위에 유력한 지위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이제 이면에서라도 더 많은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미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김문수 후보 개인에 대한 질타보다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라는 질타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끼리 그 작은 권력조차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냐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거의 막 저를 붙들고 우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 개인 권력보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진짜 입법 독재를 넘어선 사법 행정 독재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 걸 얼마만큼 내려놓느냐를 보여야지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대위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후보가 직접 되셨던 분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 주변에 계셨던 유력 참모들은 선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정현 전 대표님 같은 경우가 완전 복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일단 호남에 굉장한 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합류한다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후보님 같은 경우도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같이 하셨던 소위 친한으로 불리는 의원님들이 부산에서만 해도 뭐 조경태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여러분들 계세요. 정연욱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또 현장에서 누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관건은 뭐냐면 민주당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을 찍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세력을 투표장에 어떻게 나오시게 할 수 있는지가 바로 이런 분들을 단합해서 내세우는 데 승패가 걸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와 관련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과 전 의원과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의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후보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령 이준석 후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백브리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모두 저희가 통큰 연대를 통해서 이번 대선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정중하게 그리고 예우를 갖춰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별 관심이 제가 없습니다. 제 선거운동을 통해서 저희 공약과 그리고 저희 비전을 알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물개가 어떤 공을 돌리고 있는지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거 캠페인할 게 그렇게 없나. 그 당의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거의 단일화 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 무쇠적인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막아세울 수 있겠다는 건지 이준석 혼자 대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있지만 머리 좋은 이준석 후보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로는 단일화를 한다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더 이 보수 진영 재건을 위해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두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게 된다면 그땐 또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 달라질지는 또 모르겠는데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에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일화에 디귿도 꺼내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수모를 겪고 거의 그 쫓겨나다시피 해서 개혁신당을 창당을 한 건데 본인이 피선거권을 처음 얻어서 출마한 이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럼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특히 이제 중도층을 보면요. 소위 중도 싸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아까 MBS 조사 뭐 나왔습니다만 중도층은 훨씬 이재명 대표가 더 높아요. 그리고 중도층에 가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할 리가 없죠. 또 5월 28일부터는 소위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빅텐트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거기는 뭐 누구도 모이지 않는 또 텐트 칠 사람도 없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고 오히려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진보 정당, 뭐 조혁신당, 그다음에 보수 그 원로라고 하던 분들 또 뭐 권오을, 이인기 의원 포함해서요. 윤여준, 뭐 이석연 전 처장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함께 다 모이고 있잖아요. 김상욱 의원도 지지 선언했고요. 또 홍준표 전 시장도 사실 하와이에서 국민의힘 진절머리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지금 처지고 있는 형국이라서 갈수록 아마 이 단일화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5월 18일이죠. 내일 모레 첫 토론회에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더 그 유리한 쪽으로 굉장히 그 토론회를 주도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